안녕하세요. 경제의 시선입니다. 오늘 할 콘텐츠는 바로 티어리스트입니다. 티어리스트는 일단은 티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무언가의 특정 지표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들을 급을 나누었을 때 각각의 등급 단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티어라는 게.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단순히 이제 순위 매기기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방산 관련 주식들을 모두 모아서 순위를 매겨 볼 것인데 어 티어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 봅니다. 먼저 일단은 방산 관련 주식들이 뭐가 있는지 전부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정리된 주식들의 정확한 사업을 확인한 후 그다음에 투자 지표, 미래 성장성을 통하여 순위를 매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나 투자하기 가장 좋은 회사들을 선정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 방산 티어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어리스트를 만들 때 이제 시가총액이 좀 중요한 회사들도 있고 아닌 회사들도 있는데 이 방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수주를 계속해서 따야 되는 어 업종인데 이런 경우에는 시가총액이나 어떤 매출 규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사가 좀 작으면은 제외를 했고요. 매출이 뭐 적자가 난다든가 쪼금 이제 너무 크지 않은 회사들은 다 제외를 한 후에 만든 티어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한 5천억 원을 기준으로 잡고 시가총액 기준을 잡고 그 이하의 회사들은 제외를 한 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C등급 제일 안 좋은 회사들부터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을 때 조금 이제 방산 회사들 중에 조금 투자하기 어렵겠다 싶은 C등급 세 번째 회사는요. i3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조금 겉핥기 분석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진 않고 이제 간단하게 재무 정보와 기업 개요를 통해서 회사 역사를 간단하게만 건드려 본 후에 분석한 내용들인데요.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재무 정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3 시스템을 보시면요. 음. 일단 시가총액은 6,200억 원이고요. 크지는 않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매출 크기가 일단 크지는 않고 영업이익 또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영업이익 또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기준에 있어서 되게 애매한 선에 걸쳐져 있거든요. 시가총액도 6천억 원, 그리고 매출도 1,00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 이래 가지고 사실 회사의 뭔가 영업이익률이나 뭐 퍼나 뭐 부채 비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괜찮은 회사지만 '회사의 크기가 좀 크지 않다.'라는 지점이 애매한 수준이라서 C등급 가장 마지막으로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업 개요를 간단하게 같이 보시면요. 일단 1998년에 설립되었고 영상 센서 전문 기업입니다. 국방, 의료용, 우주용, 적외선 및 엑스레이 영상 센서를 개발 및 제조를 하게 되고요. 국내 유일의 군소형 적외선 영상 센서 양산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앞으로는 좀 4차 산업 기술 개발 또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등급 두 번째 회사는 세트랙아이입니다. 세트랙아이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트랙 I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재무정보부터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가장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적자가 있으면은 그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출도 크진 않아서 세트랙 I가 이제 C등급 세 번째를 할 것인가, C등급 두 번째를 할 것인가에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C등급 두 번째로 한 이유는 지금 이제 주가의 뭐 어떤 뭐 성장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그런 연계라든가 그런 거에서 조금 장점이 있을 거라고 봤고요. 거기서 조금 이제 플러스 1점 정도 들어가서 이제 뭐 C등급 두 번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20년도부터 쭉 보시면 좀 성장세가 보이죠. 그래서 매년 거의 30%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22년도부터 계속해 한 3년간 적자였으나 25년도는 흑자 전환할 거로 지금 예상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라는 점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으나 예측으로는 네. 영업이익률이 여기 보시면
5%될 거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좀 그거가 있어요. 좀 이제 예측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근데 거의 나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이슈 때문에 조금 네, 상승을 너무 많이 한 상태고요. 만약에 지금 투자하신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정도로 그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 개요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위성 시스템 관련 코스닥 회사고요. 자회사로는 위성 판매 사업 분야,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사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위키의 기업 역사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우주에서 검증된 위성 체계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내 유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이제 유일 칭호가 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투자를 할 때 좋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사도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되게 쟁쟁한 회사들로 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C등급 첫 번째 회사는 삼양컴텍입니다. 삼양컴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C등급 같은 경우에는 다 좀 투자하기 애매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라고도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매출도 다 비슷비슷하게 1,000억대 중반에서 초반대 정도로 이제 네, 정리되어 있고요. 삼양컴텍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그래도 적자는 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24년도를 기점으로 좀 크게 성장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갭 개별이고 여기는 IFRS를 네, 회계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4년도부터 얘가 상장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IFRS 기준으로 회계 기준을 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사실 부채 비율이 한 200% 전후 정도로 유지된다면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엄청나게 좋은 회사고요. 이런 지점에서 조금 나쁘지 않다. 그리고 퍼가 일단은 맞고요. 주가가 아까 보신 두 회사들보다는 조금 덜 오른 네, 수준이어서 좀 투자하기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C등급 첫 번째로 이 삼양컴텍을 놓게 되었습니다. 기업 개요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뭐 회사 자체는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1962년에 설립해서 방위 사업으로 산업 전환 후 2006년 현 이름으로 이제 변경되었고 코스닥 상장은 25년에 되었다고 합니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73년 이후 되게 방호 기술 관련해서 선도하면서 전투용 장갑 및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B등급 두 번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이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네, 그 전에 일단은 좀 매출 및 영업이익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 방산업체들 회사하고 비슷하게 꾸준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방향성 자체는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음, 근데 이제 23년도부터는 조금 비슷한 수준이어서 여기서 성장세가 좀 둔화된 거 아닐까라고 봐서 A등급까지는 못 올라왔고 B등급 두 번째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대 10%는 좀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다른 회사들보다 좀 좋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부채 비율은 좀 높은 편인데 이게 제가 정확한 자료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회사가 크기도 하고 아마도 이게 매출을 잡는 느낌이 좀 다른 거일 수도 있어서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마이너스 요소긴 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회사가 조금 불안정하다는 거의 방증일 수도 있어서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배당은 좀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 기업 개요를 통해서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99년도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정확히 얘기하면은 현대에서 인수한 그 분산 시기로 봐야 될 것 같나요? 네. 빅딜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전부터 이제 회사들은 있었고 그 회사들이 빅딜이라는 걸로 모여서 이제 회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기체 구조물,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 이름에 걸맞게 이제 항공우주 관련 항공기 체계 종합 및 제작 업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투기, 헬기 생산, 그리고 보잉과 에어버스의 기체 구조물을 공급 중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로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 특히 우주 분야 또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즘에 좀 관련 있는 뭐 누리호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항공우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그런 이슈에 좀 걸맞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역사가 좀 특이한데 일단 IMF 시기에 되게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또 뭐 발전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이제 항공우주 관련 사업이 이제 그전에 이 세 개의 회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우주산업, 그리고 대우중공업에서 이제 항공기 사업을 했는데 이제 IMF 때는 항공기 산업이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사업 부문을 정부에서 빅딜을 통해서 세 개 회사를 묶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일부 해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약간 공기업 성격이 강한 사기업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KTNG와 조금 비슷한 느낌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고요. 약간 좀 보시면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국민연금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CEO 자체도 조금 국가에서 지정해 주나?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좀 되게 공기업스러운 좀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등급 첫 번째 회사는요. MNC 솔루션입니다. MNC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어 쪼끔 이제 좀 회사 자체가 좀 단단한 느낌이 강해서 좀 B등급 첫 번째로 두게 되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보시면은 아까 전에 C등급에 있는 회사들하고 뭐가 다른지 차이점이 거의 없죠. 영업이익도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근데 24년도에 좀 성장을 많이 한 이후로 25년도도 성장을 많이 해 거의 4천억 원.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도 보시면은 1조 5천억 원으로 되게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조금 근데 여기가 조금 그건데 이때 왜 이렇게 매출이 높은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정보를 찾은 이후에 유튜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고요. 25년도는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4%로 계속해서 한 10% 전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가질 때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부채 비율도 100% 초중반대로 되게 안정적인 편이고요. 어 이 배당도 되게 좀 특징적이었는데 다른 이제 방산 업체에 비해서 배당이 좀 높은 편이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도 좀 투자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편입니다. 네이버 기업 개요를 통해서 좀 이 회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일단은 2020년 두산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되었고 2023년 유압기기 사업 분할을 인적 분할 후 MNC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방위 사업을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지상 유도, 해상 항공 및 우주 분야 구동 장치와 유압 시스템 그리고 전기 및 우주 레이저 정밀 구동 장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여기서부터는 좀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방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 풍산이라는 회사인데요. 좀 방산 쪽의 대장주 몇 개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풍산은 일단은 시가총액 보시면은 3조 5천억 원으로 앞서 보신 회사들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또 매출 한번 봐야 되겠죠? 매출 또한 아예 거의 수준이 다른 매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 년도부터 쪼끔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 다른 이제 대장주에 비해서는 좀 낮게 두었거든요. 근데 뭐 주가는 이제 성장을 많이 하였으나 매출이 그거에 좀 크게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비슷하게 계속 꾸준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런가 제가 좀 봤더니 약간 기업 개요를 간단하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탄약이라든가 뭐 약간 돈 관련 이제 탄약, 뭐 화약, 뭐 구경 이런 거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 약간 소모품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느는 그런 느낌의 회사는 아니고 안정적인 느낌의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영업이익 같은 거를 좀 살펴보면은 영업이익 무난하고요. 높진 않은 편이죠. 앞서 얘기한 뭐 구경이라든가 뭐 화약, 뭐 탄 이런 것들은 이제 탄약 이런 것들은 사실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사업들이죠. 네. 그래서 한 요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고요. 퍼는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퍼도 한 16, 여기서 보시면 한 19. 그래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퍼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배당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전에 봤던 이제 MNC 솔루션처럼 배당을 이유로 투자를 해도 뭐 나름대로 이유가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5% 배당 수익률을 가져왔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조금 적어진 느낌이죠. 그래도 기업 기회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동 관련 이제 광물이죠. 관련 사업들을 하고 방산 분야에선 탄약, 추진 화약들을 등을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을 통해서 네트워크 확장 중이고 그다음에 미래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또 가지고 있는 걸 보아 회사 안정성은 되게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등급 두 번째 회사는요. 하나시스템이거든요. 하나시스템. 하나시스템은 네, 여기도 되게 큰 회사죠. 하나 계열의 또 좀 재밌는 회사거든요, 여기도. 예, 완전 방산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두 개의 좀 업종이 이제 합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 일단 매출을 이제 처음으로 한번 보시면 매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 중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또한 상승을 많이 했으나 이제 좀 급감한 시기도 있고 이때가 아마 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뭐 이런 시기도 있지만 이게 뭐 단기적인 아마 영업이익 급감이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전후대에서 유지되고 있고 몇 년간 이제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형태인데 요것 또한 이제 좀 단기적인 어떤 실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쪼끔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100%대 초반으로 그게 높지는 않아서 사실 부채 비율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퍼는 원래는 높지 않았는데 지금 주가가 며칠 사이에 많이 올라서 쪼금 많이 높아진 편입니다. 네, 배당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기업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정밀공업이 일단 전신이었고요. 여기 방산 분야가 이제 발전해서 된 회사거든요. 근데 쪼끔 재밌는 지점은 이제 그 하나 SNC와 합병되어서 이제 사업이 방산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ICT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분야가 한 75% 정도 그리고 ICT 부문이 한 25% 정도의 이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이 쪼끔 재밌는 점이고 오히려 방산 분야 만약에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쪼금 이제 안정성을 올려줄 수 있는 느낌? 왜냐하면 다른 분야의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그런 장점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주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그래서 거의 자회사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T 다이내믹스입니다. 요거를 제가 요번에 방산 티어리스트 겉핥기 분석 이후에 가장 좀 투자하기 재밌는 회사라고 선정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일단 퍼가 좀 낮은 편이고
회사 자체는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이내믹스를 보시면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조금 성장을 덜 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이유가. 일단 매출 자체가 너무 안정적입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저는 선정을 했는데요. 5년간 매출 계속 상승 중이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상승하였으나 이제 2024년도는 조금 많이 상승하였는데 요거는 이유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5년도도 24년도 비교해서 매출은 900억 성장할 걸로 예측되어 있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하락할 전망이라고 보는데 이게 아마 좀 특별한 영업이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4%에서 9%로 계속 성장한 느낌이고요. 24년도에는 네, 너무 높은 1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 15%좀 전후 13% 이쯤으로 예측되어 있고요. 되게 영업이익률은 좋은 편이죠. 부채 비율도 되게 낮아서 회사의 안정성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도 주가가 지금 많이 높진 않아서 퍼도 좀 낮은 편이고요. 배당이 저는 제일 매력적이었는데 배당이 거의 5%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뭔가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배당으로 계속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여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업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회사 자체도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1959년에 예화 산탄 공기총 제작소로 설립되었던 회사고요. 1976년에 상장 이후 23년 S&T 다이내믹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S&T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회사인데 여기가 좀 방산 관련 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T 모티브도 있고 S&T 홀딩스도 있고 이래서 S&T가 기본적으로 자동차 변압기 뭐 이런 거 이제 구동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방위 산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여서 만약에 방산 쪽을 관심 있게 보신다. 그리고 좀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배당 있는 회사를 보신다면 S&T 다이내믹스 되게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운수 장비 산업은 방산용 변속기, 총화포 등 방위 산업 제품과 차량 부품으로 구성되었고 기계 산업 또한 존재합니다. 이 정도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S티어는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렇게인데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막 이제 주가를 뭐 확인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이제 방산에 이제 좀 라이트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여기 세 개의 회사 중에 하나를 그냥 투자하시면은 가장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조금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회사들을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밑에서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현대로템부터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은 일단 여기는 좀 더 안정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안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애매한 게 현대로템 자체가 제일 유명한 건 기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 자체가 현대중공업이 이제 차량 철도 사업부를 발족하면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이제 또 회사에 좀 아까 한국항공우주랑 비슷하게 거기가 제2 빅딜이었고요. 여기가 제1 빅딜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현대전공의 철도, 그다음에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의 철도 생산 부문이 합쳐져서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는데 원래 이름은 이제 코로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스라는 이름이 이제 일본에 이제 뭔가 이제 매출을 올리려고 수출을 하려고 했더니 코로스라는 이름이 뭔가 일본에서 좋지는 않은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로템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현대에서 네, 마지막 지분을 다 한진하고 대우의 지분을 다 인수하면서 현대 로템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에서 인수를 받은 네, 느낌이고요. 인수를 받았고요, 느낌이 아니라. 어, 일단은 사업 분야는 이제 방산, 디펜스 솔루션, 레일 솔루션, 전철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요즘에 좀 괜찮은 방산과 에코플랜트는 요즘에 좀 좋은 업종이죠. 근데 이제 레일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전철 관련 회사죠. 그래서 안정성이 좀 높고요. 방산과 좀 다른 분야도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방산에 좀 집중되어 있는 매출의 정도는 좀 적기 때문에 만약 방산이 엄청나게 뜬다 했을 때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덜 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LG 기반의 회사입니다. 금성 정밀 공업이 모태 회사입니다. 금성이 이제 LG죠. 2004년 LG 이노텍의 방산사업부가 분사해서 넥스원 퓨처로 출범했고 2007년에 현 LIG 넥스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산 분야 제품들을 양산 중이고요. 여기는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비슷하죠. 여기는 이제 삼성 기반의 회사였는데 삼성 정밀공업에서 삼성 항공산업 그리고 삼성 테크윈 이게 하나로 넘어가서 하나 테크윈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정밀공업의 전신인데 원래는 항공기 기반 회사였죠. 삼성 정밀공업의 항공기 사업이 이제 전신이었는데 하나 디펜스랑 하나 방산을 흡수 합병하여서 이제 항공기 엔진, 구성품, 장갑차, 우주 발사체 뭐 다양한 것들로 이제 약간 좀 방산 분야의 올라운더의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금 좀 높은 편인데 뭔가 방산 분야 사실 주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들어가긴 좀 어렵죠. 근데 그래도 방산 분야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쁘지 않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겉핥기 분석 이후에 방산 티어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좀 주가가 덜 올랐고 투자할 만한 회사는 S&T 다이내믹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큰 회사,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방산이라는 업종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S티어에 있는 회사들을 주가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고 이제 결국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한 번의 정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티어리스트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